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언젠가 이 행성을 벗어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에게는 두 개의 매력적인 후보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붉은 행성 화성과 뜨거운 금성 말이죠. 이 두 행성 중 어느 곳이 인류의 새로운 터전으로 더 적합한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꿈은 6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천체 생물학자들과 우주 탐사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 2030년대에는 마침내 인간이 화성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사를 비롯한 여러 우주기관들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인 금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성을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한 환경을 만날 수 있거든요. 화성의 매력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붉은 행성은 지구에서 약 2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물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다만 화성의 크기가 지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반면 금성은 크기 면에서 지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게다가 지구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는 약 2억 6천만 킬로미터로 화성보다도 조금 더 가깝죠. 더 놀라운 것은 금성의 중력이 지구의 90%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화성의 38%와 비교하면 훨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생각해보면 화성에서는 2010년 나사가 개최한 화성 주택 디자인 경연대회 아이디어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서식지 건설 프로젝트라고 불렸는데 참가자들이 제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호흡용 산소를 별도로 공급받아야 하죠. 중력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걸어 다니는 대신 뛰어다니거나 심지어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건축 자재를 지구에서 화성까지 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성에 못 하나를 사러 가려면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는 효율적인 건설 작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화성에서 발견되는 철, 니켈, 황 같은 재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 주택 디자인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마샤라는 작품은 천연 소재와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해서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아이디어였어요. 마샤는 높고 날씬한 구조물로 현무암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인 설계가 특징입니다. 내부에는 주방과 침실, 그리고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4개 층에 걸쳐 배치되어 있죠. 만약 이런 지상 구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화성 표면 아래에 지하 주거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건 그리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의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면서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없고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금성의 주거 환경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금성 표면은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기보다는 하늘 위 50km 지점에서 생활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그것도 여전히 덥긴 하지만 온도가 30도에서 70도 사이 정도라서 강력한 에어컨만 있으면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나사가 제안한 HAVOC 프로젝트는 고고도 금성 운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인데요. 부유식 주거시설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금성에서는 절대로 행성 표면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표면은 오직 관찰과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집이나 도로, 다리 같은 모든 시설물들이 공중에 지어져야 하죠. 건축 자재들도 압축된 형태로 금성에 배송되어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착륙한 후 완전히 팽창되면 스스로 떠오르는 방식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금성에서도 철, 니켈, 티타늄, 알루미늄 같은 유용한 광물들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화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건물과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죠. 다만 이 뜨거운 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려면 극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채취한 자원들을 안전한 온도로 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식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이나 금성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들은
식료품 부족 현상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고기나 유제품 같은 음식들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하죠. 우주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성에서는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니까 이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성의 중력이 38% 수준이라서 토양이 수분을 더 오래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 부족과 추운 날씨 때문에 지구 식물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온실 재배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텐데 과학자들이 화성 환경에 맞게 유전자 조작을 한 식물들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들과 지구에서 가져온 파스타나 통조림 콩 같은 보존식품들이 있을 겁니다. 고기가 그리우면 육포 같은 건조식품을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성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떠다니는 도시 계획을 따른다면 행성 표면의 뜨거운 온도가 식물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산성비 문제는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성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물 생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만들려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열을 가해서 원자들을 분해한 다음 다시 결합시켜 물 분자를 생성하는 거죠. 금성에서도 화성과 마찬가지로 잎채소 위주의 식단과 보존식품에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송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금성의 안정적인 온도와 물 생성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성이 식량 재배 부문에서 승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성과 금성 모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화성에는 철과 니켈, 황이 풍부한데요. 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고 황은 배터리 제조에 활용할 수 있죠. 니켈은 화성만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인구가 정착하게 되면 니켈 동전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서 독립적인 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성도 화성과 비슷한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행성의 환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죠. 화성에서는 땅 위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금성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대신 공중 이동수단과 부유식 거주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성에서 특별히 풍부한 원소 중 하나가 실리콘입니다. 특히 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금성이 태양과 매우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패널은 흐린 날씨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술이죠. 패널 시스템은 기존의 전력시설보다 설치와 관리가 훨씬 간단합니다.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선 설치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고요. 금성의 극한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전력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의 정전은 불편한 정도지만 금성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느 행성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사와 여러 우주 전문 기관들이 화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경험이 여러 번 축적되어 있고 2030년대에 드디어 인간이 화성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성 역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거주 후보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행성 표면에서 살 수 없다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화성 착륙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에서는 4명의 지원자가 1년 동안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화성 시뮬레이션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실험 기간 내내 참가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실제 화성 생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어요. 반면 금성의 부유도시 아이디어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개념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화성이 금성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내에 인류가 두 행성 모두에 정착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수백만 년 후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행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화성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구 표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성 태생 세대들이 여러 명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붉은 행성의 거주민들은 낮은 중력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고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행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기후변화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금성을 지구화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날씨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금성의 하루가 지구의 100일보다 길기 때문에 24시간 주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 수도 있고요.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사라질 테니 마치 끝없는 여름 휴가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하지만 70억 년 후에는 태양이 폭발할 예정이고 금성이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태양이 워낙 거대해서 화성도 폭발의 영향을 받겠지만 금성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화성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